여자가 당신에게 은밀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30가지 확실한 신호. 어색한 추측이나 당황스러운 오해 없이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 30가지 미묘한 신호가 그녀의 숨겨진 감정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당신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을 때를 알아차리는 열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종을 눌러 모든 영상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몇 주 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당신을 은밀히 좋아할 때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듣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계피 향 커피를 좋아한다고,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아이언 자이언트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기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어쩌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녀는 시나몬 라떼를 파는 곳을 봤는데 네가 생각났어 라고 말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대화에서 그 영화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당신에 대한 작은 프로필을 조용히 큐레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투자한 프로필이죠.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 북마크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불러오나요?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나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에게요. 두 번째 요점. 그녀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산하는 것처럼요. 여자가 누군가에게 반했을 때 나타나는 흥미로운 미세 행동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편집합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해? 또는 지난 주말에 뭐 했어? 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 그 비트가 있습니다. 긴 침묵이 아니라 단지 잠깐의 망설임일 뿐입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선택지를 훑어보는 것처럼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잠재의식이 재빨리 확인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어떤 대답이 그를 더 좋아하게 만들까? 그가 끌리는 내 모습과 어떤 모습이 일치할까? 이건 가짜도 조종도 아닙니다. 사실 이건 선택받고 싶은, 당신에게 흥미롭게 보이고 싶은 연약한 본능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 대답하기 전에 미세한 망설임을 포착한다면 그녀가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녀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 그녀는 공개적으로는 장난스럽게 당신을 비판하지만 사적으로는 당신을 맹렬히 옹호합니다. 여자가 당신을 좋아할 때 그녀는 집단에서 당신을 놀릴 수도 있습니다. 비꼬는 농담을 하거나 당신이 한 어리석은 짓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할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농담을 하고 선을 넘으면 그녀는 그 농담을 차단합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당신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보호 본능이요? 그건 우정이 아니에요. 소유욕이죠. 마치 당신과 세상 사이에 끼어들어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감정적 반응이죠. 공개적으로는 놀리면서 사적으로는 당신을 보호하는 그 대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녀는 말로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본능은 감정을 완전히 배신하고 있어요. 네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알리지 않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약간 다른 향수나 새 양말처럼요. 샴푸를 바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낡은 운동화를 드디어 업그레이드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그저 조금 더 날렵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는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새 향수 맞아? 라고 말하거나 그냥 미소를 지으며 오늘 무슨 옷을 입었냐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알아차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짝사랑하는 여자는 제가 애정 레이더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그녀는 당신의 기준선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그녀의 관심을 끌죠. 이런 종류의 눈치채기는 관찰이 아닙니다. 과조율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적 투자입니다. 그녀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그녀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을 앞두고 전술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용한 신호를 연구한다면 댓글에 계산된
이라고 적어보세요. 누가 다섯수 앞서 생각하는지 봅시다. 포인트 5.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작은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간식을 나눠 먹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미묘합니다. 당신이 어울리고 있는데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당신은 항상 내 감자튀김을 훔쳐가 또는 우리는 운전할 때 항상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어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가 하는 일은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작고 반복적인 순간들. 꼭 낭만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이상한 디저트를 주문하거나 피자에 파인애플을 놓고 가짜로 다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시 전통은 여성이 당신과 감정적 부동산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의 작은 실 한 가닥씩 당신의 이야기에 자신을 엮어넣는 방식입니다. 포인트 6. 그녀는 그룹 채팅에서 누구에게 답장하는지 기다린 다음 당신의 톤에 맞춰 자신의 톤을 조정합니다. 그룹 채팅에서는 모두가 그저 분위기에 맞춰 대화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감을 가진 여성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 누구에게 답장하는지, 어떤 톤을 사용하는지. 농담을 보내는데 그녀가 비슷한 리듬으로 답장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소문자로 문자를 보내거나 특정 이모티콘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그것을 따라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장된 언어적 유혹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템포에 들어가고 당신의 디지털 스타일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문자를 보낸 후에야 문자를 보낸다면 그녀는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7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걸 주저하지만 다른 여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을 칭찬합니다. 섹시하네요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뻔하고 위험하죠. 하지만 그 색깔 정말 잘 어울려요. 또는 손이 정말 예쁘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남자의 손에 칭찬하는 빈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녀는 미적인 디테일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외부에 떠넘기는 셈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당신이 그 점들을 연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녀는 강하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칭찬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엄선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암시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8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일상을 마치 의식처럼 여깁니다. 모닝커피나 헬스장 일정을 묻는 것을 마치 신성한 행사처럼 여깁니다. 여자가 관심을 보일 때 그녀는 단순히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아이스오트 라떼 마셨어요? 또는 새벽 6시에 헬스장에 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패턴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존중하는 태도로 당신을 관찰하고 당신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일상은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일상이 본질적으로 흥미진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자체로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매일 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묻고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그녀는 단순히 사려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용히 당신의 궤도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9번째 포인트. 그녀는 마치 위장한 채 공동의 미래를 계획하는 듯 이상한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대화 중일 때 그녀가 갑자기 묻습니다. 내일 다른 나라로 이사해야 한다면 어디로 갈 거예요? 또는 음악 없이 로드트립을 가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런 질문들은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고 가정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사실 전혀 무작위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친밀감을 살짝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생각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보는 거죠. 단둘이서 무언가에 직면하는 상황을 설정해보세요. 설령 허구일지라도요. 이는 그녀가 당신의 상상력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래의 그녀를 기꺼이 받아들일지 심지어 장난스럽게라도 말입니다.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들은 종종 변장한 러브레터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요점. 그녀는 스스로를 당신의 비공식적인 통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당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미묘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모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이 웃지 못할 농담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가 끼어들어 그냥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또는 그냥 유머 감각이 그래요. 재미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거요. 바로 그것이 감정적인 친밀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패턴을 내면화하고 당신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녀는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의 관심이 적극적인지 수동적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아니면 그냥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죠. 그녀가 지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종종 중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입니다.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과소평가해서 당신이 반박할지 시험해 봅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보여. 또는 이 옷 너무 안 어울려. 와, 같이 자학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반쯤 농담이고 반쯤 진담이라면 사실 그녀는 당신의 의견을 낚아채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나를 보는가? 내가 아름답지 않은 척하면 나를 바로잡아 줄 것인가?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칭찬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조용한 테스트입니다. 내가 숨어 있을 때에도 나를 꿰뚫어 볼 것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진심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칭찬을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녀의 내부, 하이라이트 릴의 일부가 됩니다. 포인트 10. 그녀는 이상한 시간에 문자를 보냅니다. 늦은 밤이 아니라 당신이 공유한 추억과 관련된 순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놓치게 됩니다. 그녀는 새벽 1시에 취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작위 화요일 오후 4시 17분에 우리가 시도한 이상한 샌드위치 가게 기억나? 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정확히 3주 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는 그녀가 운전 중에 함께 음악을 들었던 같은 시간에 노래를 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으로 기록된 감정입니다. 그녀는 공유했던 감정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당신과 함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자고 권합니다. 가벼운 수다로 위장한 향수입니다. 아니,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에게만요. 19번째 포인트. 당신의 관심이 잠깐이라도 딴 데로 쏠리면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당황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또는 대화 중에 휴대폰을 확인할 때 또는 다른 여자를 언급할 때 설령 순수한 감정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농담으로 재빨리 덮거나 화제를 돌릴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변화, 불편함의 순간. 그녀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관심의 중심이 아닐 때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따끔거립니다. 이런 종류의 반응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걸러내기도 전에 빠져나갑니다. 이는 그녀의 감정이 그녀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깊다는 가장 진실된 신호 중 하나입니다. 21번째. 그녀는 자신이 못하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죠. 새 TV 설치, 복잡한 요리, 옷 고르기 같은 걸 도와달라고 하면 그녀는 난 그런 건 정말 못하지만 가서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웃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못하는 걸 알면서 왜 도와주겠어?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 곁에 있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는 그녀가 성공이나 효율성에 동기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녀는 친밀함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가 아닌 당신의 실제 삶에 끼어들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농담을 한다면 그것도 매력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요. 21번째. 그녀는 당신 사이에서만 농담을 만들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치 비밀번호처럼 사용합니다.
둘만의 농담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은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머가 아니라 공유된 맥락이죠. 여자가 누군가에게 은밀한 호감을 품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사적인 관계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단어를 잘못 발음했을 수도 있고 둘 다 같은 TV 프로그램을 싫어한다는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지어낸 별명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농담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농담은 작은 감정의 암호가 됩니다. 방 안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조용히 상기시키는 수단이죠. 위장을 한 추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한 팀입니다. 당신은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22번째 요점. 그녀는 다른 남자들의 관심을 무시하지만 당신이 관심을 가질 때면 당신의 반응을 면밀히 살핍니다. 그녀는 헬스장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DM에 끼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랑하는 대신 무시합니다. 이상했어.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면 그는 내 타입도 아니었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쩌면 농담을 건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가 당신을 유심히, 아니, 지나치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하는 건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당신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소유욕을 느끼는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지 시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저를 믿으세요. 그녀는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짝사랑을 하는 여자들은 말만큼이나 침묵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23. 그녀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기분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기분이 좀 이상해서 방에 들어섰을 때 피곤하거나 주의가 산만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상한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치채죠. 직접 묻지 않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바꿀 뿐입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거나 더 조심스럽게 농담을 하거나 아예 놀리는 것을 생략합니다. 미묘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대화가 끝난 곳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조율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은폐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당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인이 필요 없이 당신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자는 감정적인 무게가 있지 않으면 그런 종류의 폭을 넓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말하지 않은 에너지에 적응할 때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적 매력이며 보통 그녀조차 깨닫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24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칭찬할 때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녀가 멋져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웃어넘깁니다. 당신은 그녀의 웃음에 칭찬을 보냅니다. 그녀는 화제를 바꿉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녀가 당신을 믿지 않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약성이 과하게 작용합니다. 여자가 비밀스러운 호감을 느낄 때 당신의 인정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이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합니다. 그녀가 너무 열렬히 인정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을 축소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요. 그녀는 그 사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당신이 그 일을 잊은 지 몇 시간 후 혼자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 25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책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변장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반 남자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녀는 남자들은 읽기 어려워 또는 왜 남자들은 절대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을까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를 보면 그녀는 방을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녀가 당신이 숨은 의미를 듣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남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캐주얼하고 심지어 코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집어들기를 기다리는 가볍게 던져진 질문 수류탄입니다. 26번 포인트. 그녀는 당신에게 작고 쓸모없는 선물을 줍니다. 단, 그것들은 당신의 모호한 관심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만화책 시리즈를 좋아한다고 한번 말합니다. 또는 다른 나라의 틈새 간식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당신에게 그것을 언급하는 스티커나 자석 또는 열쇠 고리를 줍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벽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큐레이션이에요. 그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귀 기울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선물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적인 정확성에 관한 거예요.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보여줄 만큼 당신을 소중히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7번 포인트.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더라도 속으로 대화를 시작할 핑계를 만들어요. 당신이 살짝 흥미로운 글을 올리면 그녀가 댓글을 달아요. 당신이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 그녀가 이틀 후 답장을 보내 아무 가사나 언급하기도 하고요. 서로 마주치면 그녀가 지난주에 했던 어설픈 농담을 꺼내기도 해요. 이런 반응들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연결 전략이죠. 그녀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작은 진입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요. 여자가 몰래 반하면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녀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끌어당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의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28번 지점. 그녀는 당신이 세운 계획을 잊은 척합니다. 당신이 다시 그 계획을 꺼내는 것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함께 영화를 본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또는 언젠가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계획이 느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그 계획을 꺼내자 그녀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걸 깜빡했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재확인 테스트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당신보다 더 선명하게.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기억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에게 기억되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기억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상기시켜주면 그녀는 환해지고 놀란 척하며 조용히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 전략은 미묘합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내가 아직도 당신의 레이더에 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29번 지점. 그녀는 당신 주변에서는 방해받는 걸 허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허용하지 않더라도요. 당신이 대화 중일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정중하게 미소 짓고 어쩌면 비켜서기도 합니다. 수동적인 태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가로채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으면 그녀는 부드러워집니다. 공간을 허용합니다. 당신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덜 방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평소 대화에서 보이는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순간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행동의 중심에 있지 않더라도 당신 곁에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감정적 항복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눈치채면 숨겨진 애정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고백은 꺼리지만 당신이 추측할 수 있도록 모든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술에 취하면 속삭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그녀가 할 겁니다. 그녀는 암시를 던지고 머뭇거리고 거울처럼 비춰지고 유혹할 겁니다.
자신을 드러낼 만큼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드러낼 만큼은 말이죠. 모든 행동은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모든 순간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당신이 모든 것을 맞춰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는 당신이 그 환상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기를, 먼저 말하기를,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녀가 더 이상 숨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누군가에게 은밀한 호감을 느낄 때 그녀는 두려움과 욕망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신호는 당신이 마침내 그녀에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